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저희들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회복 자세입니다. 근데 우리 다이버 분들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, 사실 어제 이 슬라이드를 거의 한 2시간, 그 영어 버전까지 한 3시간 걸려서 제작을 하고, 그 스튜디오에 왔더니 이 저장 장치에서 이게 다 삭제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엄청난 충격에서 지금 이제 겨우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합니다. 우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. 저는 거의 모든 주제에서 반드시 이 역사를 넣는데, 저로서는 어쩌면 이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모든 일에는 역사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회복 자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병원에서, 병실에서 혹은 수술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취해주는 많은 자세들이 있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회복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지 한번 보고요. 왜 이렇게 취하는지, 그 다음에 그 취할 때 어떤 요령 같은 거요.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회복 자세를 좌측으로 해서 다리를 어떻게 꼬고 팔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우리가 왜 이 좌측으로 해야 되는지, 아니면 꼭 좌측으로 해야 하는 건지, 그 다음에 이 다이빙에서 생기는 가장 나쁜 감압 질환 중 하나인 케이지요. 뇌동맥공기색전증의 줄임말입니다. 이럴 때 취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역사를 꼭 보자면요, 이게 1891년에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이 로버트 보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환자를 측면으로 눕혀 놓으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. 그때는 이것을 회복 자세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측면 자세라고 했습니다. 그러고도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거의 50년 가까이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영국에서 먼저 적십자 응급처치 교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. 기도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요, 바로 펴질 수 있게 머리 자세를 취하고 회복 자세를 했을 때, 그 다음에 만약에 얼굴에 핏기가 좀 있으면 머리를 위로 하고, 즉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핏기가 있으면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머리를 들어주면 되는데, 만약에 환자가 좀 창백해 보이면 머리를 몸과 같이 수평으로 유지하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문구가 이렇습니다. 그러고는 또 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세인트 존이라는 병원이 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하고, 여기도 그 응급처치 쪽에 많은 교본을 만들어낸 팀들입니다. 여기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넣었어요. 좀 호흡 소리가 시끄러우면 노이지라고 적었습니다. 즉 목에 가래가 많아서 좀 그렁그렁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정확하게 측면으로 눕는 것보다는 3쿼터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주창을 했는데, 사실은 이 1950년도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자세, 이 3쿼터 프론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회복 자세하고 많이 비슷합니다.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. 근데 영국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응급처치 다음에 이 환자들의 어떤 회복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
미국 사람들은 좀 긴가민가 했답니다. 그러다가 1992년에요. 아하, 이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, 미국 심장학회입니다. 여기서 그래, 우리 응급처치의 회복 자세라는 것을 정식으로 받아주자 해서 들어오게 되고, 같은 해에 유럽 그 소생술 협회 여기서 뭘 시키나 하면요, 지금 이전에는 이 팔이 이렇게 꺾여 있었습니다. 보이십니까? 그런데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. 1992년에. 그 이유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누워 있었더니 이 팔이 꺾이는 부분이나 어깨 이쪽에 신경, 혈관 이런데 손상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지 말고 팔을 쭉 뻗으라고 하고, 지금은 이것이 정통 자세가 됩니다. 그래서 이 1996년에 그 ILCOR요, 굳이 번역하자면 소생술에 대한 국제연합위원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ILCOR은 많이 유명합니다. 의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응급처치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협회입니다. 여기서 어떤 자세를 꼭 취하라가 아니고 그냥 이 회복 자세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이렇게 6개를 제시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면 머리는 아래로 해서 가급적이면 4분의 3이 아닌 딱 측면으로 하라고 얘들은 권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자세가 안정돼야 된다는 말은 환자를 옆에 눕혀놨는데 환자가 끄덕끄덕 움직이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볼까요? 죄송합니다. 지금 이 자세요. 여기 보면 다리를 이렇게 꼬아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팔도 오른팔로 아래쪽에 있는 팔에 이렇게 걸쳐 놓게 하는, 이렇게 그 스스로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권유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이 항상 가슴이 눌리지 않도록, 왜냐? 호흡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다음에 자세를 쉽게 그 측면 자세에서부터 아니면 바로 눕히는 그 자세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라. 그 다음에 전환자의 숨길, 기도를 항상 그 구조자가 볼 수 있고 또 쉽게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도에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. 그리고는 이 자세로 인해서 그 전환자가 추가적인 다른 상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.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회복 자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건데, 이게 1996년에 나온 것이 아직도 아주 정통적인 어떤 원칙으로 자리를 탁 잡고 있습니다.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취해주는 자세는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선자세, 반쯤 선자세, 엎드린 자세, 프론, 수파인 뭐 이런 식의 영어를 써서, 심지어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. 파울러즈, 트렌델렌버그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원칙은 환자가 가장 편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자세라면 환자에게 손상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가 원하는, 의사가 고안하는 자세를 취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회복 자세라는 것은 그 신체를 완전 측면 혹은 3쿼터 누운 자세입니다. 로 취해주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자세들을 다 회복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. 딱 정해져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.
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칙에 맞춰서 환자를 일단 옆으로는 눕혀야 됩니다. 그 이유가 이 자세를 취해주는 환자 혹은 전환자는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은 하는 환자입니다. 의식이 없고 호흡도 못하면 이렇게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한 번 더요. 의식은 없는데 호흡을 잘 하는 사람에게 이 자세를 취해주고 옆으로 눕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토사물, 그 구토 혹은 음식물이 자발적으로 역류하는 이런 어떤 물체나 본인의 혀가 의식이 없이 누워 있으면 혀가 뒤로 가서 목구멍을 막습니다. 이런 분들에게 기도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눕힙니다.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토사물이나 어떤 그 역류액이 폐로 들어가서 허빈성 폐렴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입니다. 이것이 회복 자세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병원에서는 이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라고 하는 어떤 혼수 상태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고요. 이게 사실 의사들한테 상당히 이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반드시 응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. 이것은 그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그 점수를 매기는 것이 눈동자, 말하는 거,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. 이 세 개를 가지고 1점에서 6점씩 해서 토탈 18점을 만들어 놓고 15점보다 좋으면 아주 정상이고요. 8점보다 아래인 사람에게는 바로 회복 자세를 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취하는가 한 번 더 볼게요. 이거 약간 구형인데요. 측면인데 정말 구형은 모든 사람들이 자꾸 좌측을 이야기합니다. 일단 측면으로 눕히고 한쪽 팔로, 제가 만약에 왼쪽으로 눕는다면요, 이 팔로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게 되어 있었죠. 그리고 이 손으로도 팔을 잡든지 마찬가지로 머리를 같이 받쳐주게 되어 있습니다. 다리는, 왼쪽 다리는 이렇게 뻗고 오른쪽 다리는 구부렸는데요. 지금 이것은 그 구부리면서 뻗은 쪽 다리에 이렇게 걸치도록 그렇게 하면 자세가 로킹이 됩니다. 그래서 원칙은 같지만 지금 현재 권장하는 회복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. 입을 아래로 하시고요. 여기 보시면 이 턱 보세요. 이 턱은 약간 위로 들어줍니다.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걸어서 안정된 자세로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그 토의감이 됩니다. 우리가 회복 자세를 대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좌측이라고 했는데 우측으로 하면 안 되느냐.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요. 회복 자세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누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. 즉 좌측, 우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심장이 뭐 좌측이 아니거든요. 중간에서 그냥 약간 중간보다는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흉보를 누르면 심장이 눌리는 거죠. 어쨌든 이렇게 좌측으로 자꾸 눕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앰뷸런스입니다.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는 거의 100% 앰뷸런스가 환자가 뒤에서 앞으로 봤을 때 왼쪽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에 구조자, 간호사, 메딕 이런 분들이 그 위치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왼쪽으로 눕지 않으면 환자를 잘 관찰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요즘은 이런 거 보시면 침대가 반대로 위치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특히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데 차를 모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좌측 우측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다이버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KG라고 읽고요. Cerebral Arterial Gas Embolism, 뇌동맥 공기색전증입니다. 이런 게 있는 분은,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분은
반드시 좌측으로 눕혀야 됩니다. 반드시 좌측으로 눕고 머리를 받치면 안 됩니다. 머리는 밑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. 이게 좀 가까워야 되고, 그래서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. 머리를 몸보다 밑으로 가게 해서 벽에나 팔을 받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심장을 죄송합니다. 심장을 이렇게 서 있는 심장을 왼쪽으로 눕혔을 때요, 좌측 심방에 이 중간 벽이 위로 오게 해서 기포를 위로 붙입니다.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드릴게요. 우선 뇌동맥공기색전증의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머리에 소위 말해서 중풍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처음 가벼울 때는 현기증, 사람이 혼돈스러워 한다든지 이러다가 이게 이제 정말 중풍이 심한 사람들은 마비가 올 거고요, 의식이 없어집니다. 이런 병을 저희들이 이런 다이버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좌측으로 환자를 눕히고요. 그러면 지금 이 심장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. 우심방, 좌심방요.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실이라 그러죠. 우심실, 좌심실입니다. 이것을 왼쪽으로 눕혀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. 즉, 피가 왼쪽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. 이때 이 방에 동맥피가 들어올 때 알테리얼, 동맥 게스 엠볼리즘, 공기색전이거든요. 이 윗부분에 공기방울을 밀어여차는 겁니다. 거기에 붙여놓고 가급적이면 작은 양의 기포가 동맥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막고, 머리를 아래로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숙이게 되면 공기방울을 위에 뜨기 때문에 이것이 피에 의해서 확 밀려 돌아갈 때 머리 쪽으로 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다이빙의 어떤 문제점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감압 질환이라 그러고요. 감압 질환을 의학에서는 뇌 혹은 동맥공기색전증을 빼고 나머지 전체를 감압병 DCS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뇌동맥공기색전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한 번 더요, 좌측으로 눕히고 머리를 밑으로 내려줘야 합니다. 이 정도가 제가 회복 자세, 특히 우리 다이버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이었어요. 역사 간단하게 말씀드렸죠. 회복 자세는 한 번 더요, 왼쪽으로 눕히고, 일반적인 회복 자세는 왼쪽, 좌측, 우측 관계없고요. 그 다음에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면 되고, 팔을 뻗고 그 위에 팔을 쥐고, 또 다리도 쭉 뻗은 상태에서 다른 다리를 그 위에 걸어서 잡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좌측 우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, 그거는 저희 나라 같은 곳에서 그 앰뷸런스의 침대가 들어가는 위치 때문에 좌측으로 눕히게 됐다는 말씀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KG, 뇌동맥공기색전증 때의 자세는 좌측으로 눕고 머리를 밑으로 내려줘야 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. 오늘 그 회복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글쎄요, 우리가 그 본인 직접 혹은 친구분들에게 이런 일은 생기시면 안 되겠죠.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다이빙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